자, 이어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유선남과 함께하는 미국 개장 시황이죠. 유선남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함입니다. 아이, 네, 이제 오늘, 네네. 인사할 때마다 정말 이 반가운 이 말투는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늘자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내가 천연가스에 투자한다 싶으면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을 계속해서 낮춰왔던 만큼,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계속 따뜻해진 만큼, 이 EIA 리포트가 천연가스나 유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리고 전기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단기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12시 미국 시간으로 12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시쯤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제퍼슨 연준 이사의 연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퍼슨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비둘기기도 하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한 오늘 12시에 윌리엄스 연준 이사가 연설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매둘기 혹은 매파에 조금 더 가까운 분이신데 최근 들어서 조금 비둘기에 가까운 언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나왔던 뉴스들이 좀 재미난 뉴스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뉴스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자, 일단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수출입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가 나고 나서 현재 항생지수가 2% 가까이 폭락을 하기도 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에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현재 마이너스 3%에 가까운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 수출이 8.5%로 서프라이즈로 조금 더 높은 수출이 나왔지만, 문제는 수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입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서, 원래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이후 여러 가지 소비를 늘려가면서 현재 전 세계 경장을 견인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대조되게 마이너스 7.9%라는 한 달, 1년 동안 굉장히 적은 수준의 수입이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늦게 풀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중국 쪽의 소비 패턴에 관해서 밖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보다는 내수 제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나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중국 쪽과 타이가 깊은 회사들에 관해서 어닝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사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했던 이유는 중국이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반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미국의 뭐 애플은 뭐 당연히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제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수출은 8% 좋아졌는데 수입이 8% 감소했다? 이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좋지도 않은 소식이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 내에서도 소비가 그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뉴스다 보니까 중국 주식들에 크게 타격을 입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것 말고도 오늘 중국 쪽에 안 좋은 뉴스가 두 가지나 더 나왔는데요. 일단 EU에서 중국 쪽 회사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생션을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탈리 같은 경우는, 이태리가 사실상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태리가 이번에 말까지 1대1로 사업을 탈퇴할까를 고민해 본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항생지수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좀 힘을 못 써주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이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YCC라는 돈을 풀고 있는 정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YCC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일본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까지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인데요. 사실 일본에서 말하는 저 2%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건요. 2%로 높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일본의 인플레이션 역대급으로 약 1%가량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2%의 일본 내수가 소비가 좀 더 진작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오르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앵커가 되지 않으면은 YCC 완화는 계속해서 YCC는 유지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오늘 좀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과 이번에 이제 케빈 메카시라는 하원 공화당 쪽의 대표가 만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채 한도 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채 한도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36%를 찍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바이든이 내년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는 돈을 좀 풀 필요가 있거든요. 경제를 살려서 돈을 좀 풀고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렇게 부채 한도를 갖고 예산을 깎으려는 공화당과 이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쪽의 치킨 게임 향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연준 쪽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율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파월에 대한 지지율은 약 36% 정도로 거의 또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나 은행에 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파월의 지지율에 관해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요. 그 파월 의장은 지명직 아니었었어요?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 아니었었나요? 이것도 그 파월 의장도 지지율이 있어요? 신뢰도라고 죄송합니다. 신뢰도. 신뢰도. 네네. 네, 파월이 잘 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나에 관한 신뢰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사실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원하는 만큼 정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파월이 혹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기대플레이션을 낮춘다든지 금리 동결을 미리 예고한다든지를 통해서 주가나 자산들의 상승을 막거나 혹은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책이 좀 제대로 통하지 않을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재미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미 다루셨던 것 같은데 신용경색의 경제둔화 우려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저께 좀 다뤄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중소형 은행에서 여전히 디파짓이 예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77조 원 정도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어저께 제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을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대출 조건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FDIC에서 이미 많은 손해를 봐가면서 현재 예금들 이제 미실현 손실액을 메꿔줘서 예금주들의 돈을 지켜줬고 FRC나 여러 사태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선가는 커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보험료를 올려서 은행들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지출과 예금의 인출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까지 이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모든 미국 은행들이 사실상 대출에 대한 기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앞다퉈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선남님, 아무래도 미국 뉴저지 현지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게 되냐 마냐, 뭐 바이든과 그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과연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얘기할 거냐 마냐, 너무나도 민감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현지 분들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관심 많죠. 부채 한도에 관련된 뉴스는 아무래도 미국인들도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때 그 경우에 소수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재미난 부분은요. 좀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 주변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좀 잘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업률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한국과 미국에서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지금 해고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네네. 뉴저지, 뉴욕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이직을 하거나 조금 더 낮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혹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역대 최저 실업률을 계속해서 막 갱신하듯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가 보면서 저는 가끔씩 이제 의아해지더라고 어떻게 저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다 보니까 현지 이야기를 좀 가끔 섞어주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미국 날씨는 좀 어때요? 미국 날씨는 사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추웠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날씨가 다시 또 아니 어제까지는 따뜻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추워졌거든요. 아, 이제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또 히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는 계속 에어컨 하다가 키셨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그리고 사실 어제자 어닝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나왔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 다 어닝에 관한 부분을 빗을 했고 매출의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7%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마진율의 하락을 예고를 하면서 특히 요즘에 이제 신용경색이랑 이제 여러 가지 소비의 침착 같은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마진율이 떨어질 것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0%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보다 낮은 부분을 내놓기도 했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앞으로 2023년, 2024년에 대한 생산치에 대한 가이던스를 29%가량 낮췄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전기차의 수요에 관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전기차 섹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매출과 EPS가 비슷하기는 했지만 가이던스는 또 하회를 내놨었어요. 매출에 관해서. 근데 지금 현재 15%가량 오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어닝콜이나 아니면은 팔란티어의 어닝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부분이 갭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이번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흑자 전환을 이번에 내내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서 AI 섹터에 관해서 고객 유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표와 결국 AI라는 치트키가 최근에 가장 핫하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합쳐져서 팔란티어가 아마 지금 현재 15% 넘게 오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지금 갭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FRS 그러니까 그 회계 기준을 쓰고 미국에서는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GAAP를 쓰는 거고 사실 우리가 적자 기업들 가끔 실적 보면은 논갭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회계를 이렇게 봤을 때는 흑자입니다 이런 얘기지만 갭 기준 흑자 전환했다는 건 진짜 흑자 나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흑자가 전환이 아.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가이던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특히 매출 쪽은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기는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마진율이나 아마 이득에 관해서는 상향치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실적 좀 관심 가질 만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오늘도 사실 좀 중요한 회사들이 어닝을 발표를 하는데, 에어비앤비, 어펌, 업스타트, 그리고 옥시덴탈,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쿠팡까지. 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오늘 어닝을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이 회사들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회사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팔에서 가이던스를 좋지 않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출에 관한 부분이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 자체도 소비와 아주 직결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아마 이번 어닝이 잘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요. 자, 과연 미국 시장은 어떤 움직임으로 개장을 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물 지수까지만 하더라도 3대 지수 모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 이유는 유럽 시장이 한 1% 정도 밀렸기 때문이었었거든요. 지금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장 초반 분위기입니다. 다우 지수 0.18%에서 0.19% 정도 하락, 나스닥이 0.5% 정도 하락, 그리고 S&P 500도 0.4% 정도 하락한 채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도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내일 밤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뭐 유럽 시장을 좀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유독 오늘 희한하게도 이제 구글이 0.9% 정도 오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1.8%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 이 가운데 보잉이 좀 오르고 있네요. 보잉이 한 1%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거 저 처음 봤는데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무슨 종목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 몇 가지 움직임을 살펴보면 앞서 유선남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페이팔, 현재 페이팔이 한 8%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루시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시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제대로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9%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란티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던 팔란티어 장 초반부터 한 15% 정도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고, 한 가지 종목 노바백스입니다. 자, 이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실적과 함께 그 백신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백신 결과가 좀 좋았었나 봐요. 여기에다가 해고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 통제를 위해서 좀 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6%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사실 세 가지 정도 섹터가 되는데요. 일단 중국 쪽 섹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모든 어닝 좀 관련된 뉴스들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모든 중국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오일 관련 가격도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소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좀 하락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좀 정유주도 에너지주 전체적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섹터는 핀테크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페이팔 쪽에 어닝이 좀 안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어펌이랑 업스타트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핀테크주들의 어닝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은행주는 항상 요즘 들어서 아주 모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섹터죠.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좀 진행 중, 신용경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을 줄이고 있다, 어닝에 관련된 말들을 계속해서 진행 중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핀테크, 그러니까 어펌 또 업스타트 발표하죠? 네네, 맞습니다. 어펌과 업스타트, BNPL의 어펌과 그 다음에 대출, 인공지능 대출해준다고 하는 이 업스타트, 그 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자, 실적 이후에 급등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저희가 유선남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루시드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루시드 저는 매장까지 가서 타본 적이 있고요. 사실 그래요? 매장에 가서 사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 도중에 심지어 루시드 자동차에 탔다가 이제 거기에서 마사지 기능을 켰는데 아예 자동차 자체가 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자동차를 고장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루시드, 네, 사담까지 좋습니다. 자, 유선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미국 개장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내일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